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요, 가능하면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은 수익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수익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자기 실력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액으로 해가지고 무슨 몇백 프로를 수익을 올렸니 이런 생각으로 하시게 된다면은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할 때는요, 나의 실력을 늘린다는 마인드로 물건을 살펴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물건을 좀 살펴보다가 눈에 띈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창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아파트예요. 시형 아파트 하면은 상당히 용어 자체부터가 상당히 오래된 물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서울에 있지만은 이 물건은 어디에 나와 있는 물건이냐면은 저 멀리 부산에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 부산 계금동을 가본 적도 가봤을 것 같아요. 가봤을 것 같은데 부동산 측면에서 그 계금동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건을 왜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동네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매의 촉으로 한번 달려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부산까지 제가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 물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진구 계금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입니다. 제 2동 4층 4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강제 경매네요. 채권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채무자 소유자도 조모모씨, 청구액은 6,150만원 정도 되고, 감정가는 8천만원 정도 감정을 했고, 지금 약 떨어져 가지고요, 두 번 유찰이 됐네요. 4천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채권자는요, 주의사항 해가지고 설명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채권자네요. 말하자면은 이 채권자는요, 집주인의 임차인이었다가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네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채권자이자 임차인은 못 돌려받으니까는 판결을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등기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한 시점은 2017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임차권자는요, 이 채권자이자 임차권자는요, 보증금은 6천만 원인데 전입은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12년도 4월 달에 전입을 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집을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날짜의 우선순위로 보면은 이 임차인이 가장 빠르네요. 말소 기준 등기의 기준일이 2012년 4월 달이네요. 그 이후에 부산신부에서 2013년도 이후에 진한은행에서 들어왔던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되겠죠. 그런데 최저가가 4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면은
이것을 4천만원, 5천만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채권자인 남점녀, 채권자인 전 임차인요, 이 사람이 돌려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이 있겠네요. 이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채권자는 배당받고 끝나게 될까요? 맞습니다. 인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네요. 그죠? 인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예상 배당표가 조금 오류가 있어 보이죠. 그죠? 말소 기준 등기를 가압류 2013년 1월 18일로 이렇게 잡혀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 대항력이 있는 이 임차권자는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은 매수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이 최저건제 6천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금액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4천만원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이 3,800만원을 만약에 배당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2,2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즉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금액을, 이 물건을 얼마나 낮게 받느냐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물건 분석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1974년도에 건축 승인을 받고 보존등기 76년도에 보존등기를 했네요. 몇 년 됐습니까? 지은지 24년하고 44년, 44년이 지났습니다. 낡을 대로 많이 낡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8천만원 정도로 감정이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은 6평이고, 건물 면적은 12평인데, 이렇게 낡을 대로 낡은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요,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도 안 해보고 이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무조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은요, 앞으로 투자하고 뒤로 별로 남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확률은 그렇게 작지만은 내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별로 없는 물건에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내용까지 배우고 난 뒤에 물건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부터 한번 볼까요? 무조건 토지이용계획은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종 일반이죠. 근데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2017년도 한 2년 전에 이런 내용이 생겨가지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부산진구청에 사실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아파트가 3종 일반인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다. 혹시 고시된 내용이 있느냐? 있으면 가르쳐 달라 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여기는 고시된 내용은 없고
최고 높이 제한 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의 최대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을 다 지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재건축의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것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최고 높이 고도제한 때문에 연면적을 다 찾아먹지 못한 채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후자의 경우가 투자 수익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연면적이 부산지역 조례로 봐가지고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 300%를 뭐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고도 제한에 걸리게 되면은 뭐 250%, 260%, 270%, 뭐 280% 이 정도를 지을 수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다 찾아 먹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찾아 먹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면적을요, 용적률을 300%로 잡지 않고 250%나 270%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짓게 된다면은, 이 시행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게 된다면은 얼마만큼의 연면적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할 줄 아셔야죠. 그러면은 지을 수 있는 세대 면적을 나누게 되면은 몇 세대가 추가로 들어갈 것인지 얼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부동산을 접한 적이 좀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그게 그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른 물건 사례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물건은 좀 더 실전적인 차원에서 실전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좀 일단 차치해 두고 본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위치가 냉정역이 있고 계급역,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글쎄 이 도보거리로 한 얼마 정도 되려나? 도보거리로 한 600-700m 정도 나오네요. 나오니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 걸 보면은 엄강산이라고 있네요. 있는 걸 보면은 동네 자체가 저쪽 남쪽으로 산을 등지고 있는 형태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계급 현대 아이파크는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볼까요?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네요. 1424세대고 2002년도에 입주해 있고 총 19층까지 올라가 있네요. 19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계금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가 19층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여기도 이 시형 아파트도 19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은요, 법이 생긴 지가 2, 3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지어진 계급 현대 아파트는요, 그 당시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19층까지 올렸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형 아파트는 19층까지 못 올릴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금동 시형 아파트 전체 면적을 대충 한번 찍어봤더니 약 한 24,683평방미터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용적률을 곱해서 평형별로 분양할 수 있는 평형별로 나누어 보면은요, 대충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계금동 시형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 세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629세대네요. 예,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34평짜리가 만약에 629세대다. 이렇다 그러면은 나름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600세대, 700세대, 800세대 이 정도 짓는다면은 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시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개인적인 추가 부담금이, 건축비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늘어나더라도 현재 이 아파트가 근 40-50년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을 때, 완료를 했을 때 인근에 나와 있는 이 계금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를 해 가지고요, 그 시세 차익이 생긴다면은 그것이 곧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 수익이겠죠. 오늘 말이 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난해한 부분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자꾸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기초 부동산에 대한 기초 강의도 듣고 하다 보면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이 동네. 여기를 눌러서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지금 시형이 매매가가 약 한 6천에서 9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전세가 3,500에서 6천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면적은 39평방미터, 아주 작은 거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물건이 6천 이하로 쓰고 4,500 이하로 쓰고 싸게 들어간다고 해봐도 결국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이 받지 못하는 배당금을 덜 받은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면은, 굳이 시세가 6천만원짜리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은 굳이 그 물건을 낙찰받지 않고 건매로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매매 6천짜리가 만약에 있다면 차라리 안전하게 6천만원짜리 이것을 일반 매매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복잡하게 경매해가지고 뭐 잔금 치르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다 도와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요, 뭐 잘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은 한 2천대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 놓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단 언제 이것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손품으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연한이 충분히 경과한 이런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혹은 융자를 받고 월세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재건축이 되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된다면은 이런 물건들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 손품으로 인터넷으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의 거리라든지 인근의 유사한 인근의 소형 아파트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계금 현대 아이파크는 뭐 매매가 2억대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6천만 원에 매수를 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가 만약에 1억을 더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3억을 받을 수 있으면은 수익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경우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과 한번 중개업자들과 잘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요, 투자 방향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